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파이 지갑을 열어보시면요, 뜬금없이 0.00001파이나 0.0000314 파이와 같은 매우 소량의 파이가 존송되어 있고, 파이 지갑의 메모장에 스캠성 링크가 함께 보내졌던 그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이런 거래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파이 지갑에 있는 이 스캠 사이트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갑의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입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스캠 사이트에 이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파이 코인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2달 동안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던 스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캠 활동은 파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파이 거래량을 2~3배 이상 증가시킬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스캠 주소 중 하나는 이 GCIX라는 이 지갑 주소인데요. 물론 이 지갑 말고도 수많은 타 지갑 주소도 함께 이 스캠 활동을 조직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미 국내 파이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해외 X나 레딧에서도 이 스캠 활동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의가 끊이질 않았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 파이 지갑을 열어봤는데 알 수 없는 지갑 주소에서 누가 나에게 소량의 파일을 보냈고 아래 메모에 어떤 링크를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그 공짜로 받은 파일은 그냥 잘 쓰시면 되고요. 아래 메모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도 말고 관심을 가지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포인트가 이것이었는데요. 파이 생태계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스캠 활동을 파이 코어 팀은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코어 팀에 정말 많은 신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너무 쉽게 여러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스캠 활동인데도 코어 팀에서 왜 이 지갑에 대해서 어떤 터치를 하지 않는지 참 의문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개인 노드 20만 개는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노드는 현재 파이 테스트넷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파이의 메인넷은 코어팀 노드 3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앙화 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규정 위반을 하는 계정 같은 경우는 이 폐쇄형 기간에는 계정 동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백스에서 언급을 하였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데이터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스팸 활동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파이 블록체인에서 이 페이먼트의 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그 스캠 활동이 왕성했던 지난 2달 동안 평소보다 페이먼트 수치가 무려 2~3배까지 증가했던 양이 최근에는 기존의 레벨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캠 활동으로 유명했었던 이 악명 높았던 지갑 GCIX 같은 경우는 한번 블록체인을 확인을 해보면요. 4일 전으로 해서 더 이상 전송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갑에서 GCIX로 트랜잭션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스캠 지갑인 GCIX에서 다른 지갑으로 지금 트랜잭션을 보내는 활동이 막힌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똑같은 스캠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지갑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GBUH 지갑도요. 3일 전부터 이렇게 스캠 전송을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타 지갑에서 이 GBUH로 전송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갑, 이 GBMW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일 전이 마지막 전송 기록이고 더 이상 스캠 전송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일단 저도 며칠 전 제 지갑으로 이 스캠 트랜잭션 전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이 스캠 전송의 경우 이렇게 메모에 스팸으로 필터 처리가 되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뜨고 있고요. 이 스캠 메시지 자체가 오픈되지 않도록 코어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메모에 스캠 사이트 등 모든 메시지가 다 오픈이 가능했었다면 이제는 코어팀에서 이 스캠 활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맨 아래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주소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눌러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메모가 무엇인지 링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무조건 조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근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텔톡 지갑 동결 사건부터 해서 현재 이 수많은 스캠 지갑들도 하나씩 어떤 처리가 되고 있고 스캠성 메시지도 이렇게 필터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코어팀에서 적극적으로 이 규정 위반과 관련된 지갑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 텔톡 지갑도 11일째 지금 트랜잭션 작동이 멈춰져 있습니다. 물론 텔톡 측에서는 본인들은 이 지갑이 동결 상태가 아니고 일시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내부적인 상황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 텔톡 계정이 동결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5일 전만 하더라도 파이코어 팀이 이 스캠 지갑이나 현금 거래 지갑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오픈 메인넷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추측들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역시 그것은 아니었던 걸로 현재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지갑 메모 기능에서 이 스캠성 메시지가 오게 될 경우 파이코어 팀에서 이 스팸 처리로 필터링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잘못된 뉴스를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갑에서 스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이게 스팸 처리가 되어서 필터링이 되었을 경우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보면 메모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파이 지갑에 있는 메모 기능은요,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부터 오프체인 메모였습니다. 즉 오프체인 메모라는 것은 블록체인 상의 이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더라도 이 메모에 있는 글이 반영이 되어 있질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즉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 메모가 비어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메모에 어떤 글을 작성을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 상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온체인 상에서의 메모는 여러분들이 어떤 P2P 거래가 아니고요, 파이 앱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이 온체인 메모에 어떤 코드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 화이트 허니를 구매를 하였고 제가 5파일을 전송을 하고 다오월드라고 제가 기입을 했던 그런 트랜잭션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메모에 제가 글을 적었기 때문에 파이 블록체인 이 온체인 데이터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실제 검색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메모는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갑의 메모와 블록체인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제가 이 파이어사이드와 같은 파이 앱에 결제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링크를 추적을 해보면요, 온체인 메모에 해당되는 이 결제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의 메모와 블록체인 상의 메모는 현재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왜 파이 지갑에 이런 메모 기능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었는지 한번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작년 9월경에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X 등을 통해서 잠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자면요, 최근 파이 지갑에 업데이트된 오프체인 메모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모 기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우선 P2P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통해 매일 수백 명의 고객을 받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중요한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일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파이는 P2P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이 트랜잭션에 대한 메모 내용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거래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송인지, 아니면 어떤 환불권에 관한 거래인지, 아니면 어떤 계약에 관한 데포짓 개념인지 등등 여러 가지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모 기능을 넣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수 기능은 이 파이가 향후 거래소와 상호작용을 할 때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보낼 때 거래소 지갑 주소 외에 예를 들어서 이 리플의 XRP 같은 경우는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이 추가적인 코드란이 있습니다. 또 이 스텔라의 XLM 같은 경우에는 메모와 같은 추가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코인을 이체할 때 해당 코드를 메모 섹션에 입력을 해야 코인이 거래소에서 올바르게 입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래소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관리하고 이러한 코드의 고유한 속성을 기반으로 자산을 분리하기 위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스텔라 및 리플과 같은 유사한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거래소에서 파이 지갑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 1파이를 지갑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명의 사용자가 거래를 위해 파이코인을 거래소에 입금하려는 경우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지갑 생성을 위해 10만 파이를 먼저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래소는 하나의 파이 지갑을 생성을 하고 수많은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코드를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것이 메모의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거래소가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텔라 이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이 스텔라 루멘 XLM을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는 특이하게도 항상 이 지갑 메모 기능에 추가적으로 코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도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을 물려받았을 확률이 존재하고 이런 기본적인 메모 기능이 파이 지갑에서 요구가 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X글을 올렸을 때 IBM 개발자 출신인 IQ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글을 달아주었는데요. 좋은 분석이다. 메모는 확실히 은행 용도로 이 뱅킹 시스템으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각 트랜잭션에 첨부될 수 있는 ISO 20022 메시징 표준 내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 이런 글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뱅킹 관련 이런 트랜잭션에도 이 메모 기능은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음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이 지갑 메모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